미네소타주의 미니애폴리스 여러분들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하면서 아주 전국적으로 관심을 얻었고 또 그 사망 사건 때문에 이후에 전국적으로 시위가 벌어지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아주 전국에 확산하면서 웬만한 대도시에서는 전부 다 시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죠. 이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한 지 오늘이 딱 1년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년 되는 날을 기해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기는 한데 당장 이 문제의 시작점이 되어줬었던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지금 이 경찰 예산 삭감하자라는 디펀드 폴리스라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하는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그 슬로건이 지금 오히려 힘을 잃어가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와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1년 전에 조지 플로이드가 살해됐던 바로 이 미니애폴리스에서 경찰에 대한 자금 삭감과 경찰을 아예 해체해라 이런 이제 주장이 나왔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입장이 바뀌어가지고요 경찰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오히려 새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합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제가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소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 2021년도 올해 상반기에 폭력 사태가 급증하면서 인종차별 그리고 경찰의 만행에 반대하는 전국적 시위로 시작됐던 이 시위 때문에 치안에 지금 문제가 지금 자꾸 생기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민들이 다 체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치안이 이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경찰이 필요하다라는 걸 다시 인식을 하게 된 것이죠.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 정말 난리 나지 않았습니까?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는 다수의 시의원들이 미니애폴리스 경찰서를 해체하겠다고 공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조지 플로이드가 5월 25일 날 죽고 나서 6월, 7월 뭐 여름 내내 지금 뭐 밤마다 폭동이 벌어지고 화재가 나고 약탈이 벌어지고 오만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그 시의회에서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그리고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하는 운동원들이 뭐 경찰은 살인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디펀드 폴리스, 그러니까 경찰의 예산 삭감해라. 어떤 사람들은 아예 경찰 해체해버려라. 경찰 필요 없다. 다른 방법으로 이 치안을 유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이 정말 큰 폭동으로 이게 확산될까봐 걱정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의원들이 야 우리 그 경찰서를 해체하든가 아니면 예산을 삭감하든가 하여간 뭔가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위대를 잠재웠던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 시의원들이 지금 못 지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민위원회라는 조직이 나타나서 시의원들이 약속했던 그거 못하게 지금 이 시에서 경찰 예산 삭감하고 경찰을 없애면은 어떻게 한단 말이냐 해가지고 이제 오히려 시의원들이 또 약속한 걸 못 지키게 막아서는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는 11월 선거를 할 때 그때 투표용지에다가 주민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예산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투표에 붙이기로. 결국 주민투표 결과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경찰 예산을 삭감한다거나 경찰을 해체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지금 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단 18%만 경찰 예산 삭감 운동을 지지하고 있고 80% 이상이 경찰의 예산 삭감 운동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시에서 투표하게 되면 그 결과는 아무래도 경찰을 없애지 않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니애폴리스가 올해 지금 1월 1일부터 5월 지금 중하반까지 3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반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32건의 살인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작년 같은 기간 동안에는 15건이 발생을 했었는데 살인사건이요. 2배 이상 늘어난 거죠. 15건이었던 게 32건으로 늘었으니까. 재작년 2019년도로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8건이었답니다. 2019년도에 8건이었는데 2021년도에 32건으로 늘어났으니까 살인사건만 4배가 늘어난 겁니다. 이런데 경찰을 예산 삭감하라고 그러면 안 되겠죠. 지금 갈수록 심각해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 한 달 동안에 10살 이하의 어린이들 3명이 총기 폭력에 의해서 목숨을 잃거나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고요. 근데 하필이면은 사망한 어린이 6살짜리 어린이가 죽었는데 애니아 앨런이라는 어린아이가 죽었는데요. 이 아이가 하필이면은 이 깽단 반대 운동을 해오던 안티갱 캠페인을 펼치고 있던 운동가의 손녀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사회에서는 깽단이라는 게 당연히 그런 그 조직 폭력단 같은 것들을 원하는 주민들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 당연히 다 거의 모든 주민들이 깽단 우리 마을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런데 그 깽단 있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운동가의 손녀가 그것도 6살짜리 아이가 머리에 총을 맞고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역에서는 더 이상 경찰 예산 삭감하라, 뭐 경찰을 해산하라 이런 주장들은 힘을 얻지 못하는 점점점 그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사실 조지 플로이드의 가족들은 2,800만 달러인가요? 2,700만 달러인가요? 엄청난 돈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이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300억입니다. 300억. 무슨 뭐 로또 당첨된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시에서 내줬고, 그리고 그 플로이드가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쇼빈 경찰관 같은 경우에도 배심원에서 일단 유죄 판결을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플로이드를 울거먹기가 지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거기에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폭력 사건, 살인 사건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자들 중에 이제 특히 10살도 안 되는 어린아이들이 최근에 3명이나 총기 사고로 다치고 사망하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지역사회 민심이 이제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 인물은 미니애폴리스의 시장입니다. 제이콥 프레이라는 그 시장인데 이 프레이 시장이 경찰에 대해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 시위대한테 이제 약속을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거죠. 작년 여름에 하도 난리가 났으니까 시장에 나와가 시위대들 직접 만나가지고 시위 현장에 나와서 내가 경찰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시위대들이 계속 야유를 보내가지고 그 장소에서 내쫓는 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장, 프레이 시장은 조지 플로이드 그 장례식장에 가가지고 그 관을 딱 잡고 무릎을 꿇고 막 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모습을 보여주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이죠. 실제로 경찰들한테 초크홀드, 그러니까 이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그런 그 초크홀드 같은 거라든가 아니면은 경관들이 훈련을 받는 워리어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러니까 격투기 같은 훈련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금 다 없애라라고 이제 경찰에 지시를 한 상태였고요. 그리고 이제 교통 딱지 같은 걸 띌 때에도 아주 경미한 것, 예를 들면은 신호등, 자동차의 신호등이 하나가 고장이 나 있어서 켜지지 않으면 그래도 딱지를 띄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봐줘라, 이제 경찰들한테 그런 거 그냥 넘어가게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되도록이면은 경찰이 공권력을 행사할 때 아주 그 경미한 범죄들은 그냥 무시하고 지나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완화시키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레이 시장이 한 가지 잘한 게 뭐냐면 시민들의 마음은 그렇게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한쪽으로는 경찰 예산을 삭감하는 거 절대 안 된다. 이게 이제 이 프레이 시장이 계속 그 기조를 지켜왔던 것이죠. 그런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간 그 공공기관 안에서 공직자들 중에서 이렇게 그 자기 중심을 강하게 지키고 있는 리더가 있으면 그러면은 사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미니애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기회를 잡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따져보면은 다시 정상화도 저희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게 미니애폴리스만 이렇게 했습니까? 다른 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당장 포틀랜드 같은 경우도 좀 보고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상당히 많은 대도시들이 작년 여름에는 난리가 났었지만 지금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좀 한풀 꺾여져 있는 이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이 꺾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시민들이 일단 호응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고요. 최근에 영국에서는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에 앞장서 가지고 구호를 외치던 여성 운동가가 총에 맞아 사망했는데 근데 그
지금 용의자들로 지목되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타겟팅해서 표적 살인을 한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용의자가 4명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지금 스스로가 뭔가 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전개가 되는 이런 상태여서 이 운동이 앞으로 계속 전개되기는 좀 쉽지 않을 것이다. 경찰을 해체하는 법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캠페인은 저희가 환영할 수 없는 캠페인이고 거기에다가 또 비판적 인종 이론 같은 그런 이론들을 끌어들여서 이 미국을 블랙 아메리카로 뒤엎으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뒤에서 조장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용납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블랙 라이브스 매터 운동은 점점 시들해져 갈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된다. 미니애폴리스가 과연 올 11월 달에 투표에서 주민들이 어떤 결정을 해줄지 저희가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